이제 이어서 저당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은 유치권보다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 법정이고, 우물 없고, 성립요건 6개. 그러면 효과 끝. 공부할 거 없습니다, 별로. 이제 저당권은 여러분, 이게 머리가 많이 아파요. 봐요. 자, 저당권은 약정이다, 일단 법정이다. 그래서 이제 봐요. 저당권에서는 약정이니까 채무자, 대부분 채무자겠지? 요런 놈을 저당 뭐라 불러? 설정자, 주인이 설정자야. 그럼 여기 전세권이면 그 부동산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야.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자. 그리고 돈 빌려준 채권자가 뭐라고? 저당권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에 비해서 아까 유치권은 봐요. 유치권자는 있지만 유치권 설정자가 있나 없나? 왜? 법정. 유치권에서 설정자 일사하면 쪽팔리는 거야. 유치권은 요 요건만 구비되면 성립한다 했었기 때문에 설정자가 없어요. 약정이 나오는 거예요, 설정자는. 그래서, 자, 요 이제 봐요. 첫 번째. 요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라고? 돈 빌간 채무자 아니면 누구? 제3자. 제3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물상부정이라 했잖아. 아버지 생각한 사람 합격이다. 누가 아버지를 했노? 앞으로 어머니 불러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설정자는 누구라고? 대부분은 자기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가 없으면 아버지도 했어요. 물상부정이. 이 설정자고. 저 채권자가 누구라고? 저당권자.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등기까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약정이니까. 해야 돼. 그래서 저당권자가 뭐가 되고?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고 배우잖아요. 등기법에서.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누가 의무자? 설정자. 누가 권리자? 저당권자. 이때 어떻게 해보자? 설정자가 누구다? 주인. 그래서 전세권에 넘어든 간에 설정자 주인. 그럼 토지 가지고 있는 주인이 설정자야.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이래 돼. 그리고 당연히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돼. 요 피담보채권은 이제 봐요. 어렵습니다. 저당권에서 요 피담보채권은 다 됩니다. 다. 요거 빌리도 돈 빌려줘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돼. 근데 아까 유치권에서 이 피담보채권은 어떻게 돼? 그 채권과 목적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결련성이 있는 채권만 되지 다른 거 안 돼. 거기 차이가 벌써. 그러니까 아까 채무자도 봐요. 채무자도 자기가 요 건물에 또는 자기 자동차에 수리 또는 공사시킨 거 알잖아. 그걸 유치해도 채무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다른 채권도 아니고. 그 목적물부터 내가 이사했다 생각해봐. 이사 그 운송비 안 주면 그 이사 그 찜을 유치하면 되잖아. 그런데 저당권에 있어서는 봐요. 요 채권은 다 된다. 제한이 없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과 연관이 없는 채권도 된다 해도 돈 빌리서 돈 빌린 거하고 이 자기 부동산하고는 아까 목적물 결연성이 없잖아. 그래도 된다 해도. 그래서 저당권에서 이 잡히는 물건하고 피담보채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모든 거 피담보채권 다 돼 그냥. 그 다음 아까 여러분 유치권은 누가 점유합니까? 채권자인 유치권자잖아. 채권자가 유치권자잖아. 그자가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하죠? 근데 저당권은 누가 점유한다? 채무자가 누구야? 설정자가 점유합니다. 여기 달라요. 그리고 저당권은 아까 약정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되고. 저당권은 봐요. 이 저당 설정했다면 돈 안 갚으면 경매 지분에서 뭐 받아가? 우선 면제 받고 뭐도 있고 물상대에도 있고. 여기 저당권 뜻이야. 성질.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는 156이야. 156. 뭐라고요? 156. 밑에 박스 돼 있잖아. 저당 설정 계약, 저당권 등기, 저당권 객체, 피담보채권. 그 4개야.
거기서 꼭 알아야 될 게 객체 한번 읽어봐. 객체. 객체가 뭐야? 잡히는 목적물이에요. 목적물. 읽어봐요. 그렇죠. 7번 봐요. 요거네 요거. 여러분이 부동산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 빌려가라고 전화 옵니다. 은행에 돈 빌려고 전화 못 받았네요? 이러면 부동산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세 개가 민법에서 저당을 잡힐 수 있어. 특별법은 더 있지만 일단 민법은 부동산,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어야 저당이 된다. 다시 뭐라고?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아까 누가 점유한다고? 설정자. 유치권은 누가 점유해?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점유하잖아. 거기 다른데도. 자, 그래서 157회 암기 139 읽어봐요. 보유한다가 뭐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필수 1번이 나오는 거야. 읽어봐요. 과실 줄 거 봐. 과실이 차임이지? 자, 그럼 7번 봐요. 자, 7번. 돈 빌리고 아파트를 저당 설정했어. 그리고 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세를 줘. 뭐 받아? 세 받죠? 세가 뭐다? 한자로? 과실. 그 과실은 설정자, 채무자가 먹어? 저당권자, 채권자가 먹어? 설정자 가져가잖아. 그 말은 과실에는 지금 주가 저당권이야. 저당 효력에 미치지 않고 언제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친다. 어디 있어요? 159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보입니까? 159의 박스에서 두 번째 칸. 과실은 원칙은 X. 찾았어요? 예외적으로 읽어봐요. 압류가 있은 후에 미친다 돼 있잖아. 그게 그 지문이야.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또 질문해볼까? 7판. 이 저당권자가 점유합니까? 설정자가 점유합니까? 설정자가 점유하지 저당권자가 점유 아니잖아. 또 점유 안 하는 놈은 저당권 말고 뭐가 있더라? 점유를 안 하는 거. 저당권하고 하나 더. 제어권. 고개 끄떡끄떡 하지 마라. 말로 해라.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 안 한다. 괜찮아요. 그건 이런 거 하나씩 배우면 돼. 지금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수업 들어도 다 흘러가비. 어디 가는 거 없어. 이제 앞으로는 좀 쌓입니다. 농담 아니래도. 문제풀이까지 딱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그래서 이랬거든. 자, 또 하나 더 해볼까? 3번 읽어봐. 아까 했다. 필수 3번. 몇 페이지 합니까? 157에 다시 와서 필수 3번 맨 위에. 저당권의 기한. 왜 반환이 없어? 점유 안 하니까 좀 전에 설명한 것도 읽어봐도 또 그거 이해 안 되잖아. 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저당권은? 점유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도 읽어봐. 자, 거기 뭔가 하면 7번 봐요. 여러분이 은행이라 생각해봐. 돈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이렇게 저당권자가 점유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그 부동산에 뭐 해야 돼? 내가 저당권자로 뭐 할 수 있는 게 잡아야 돼.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게 뭐야? 다른 말로 부동산. 그 부동산에 저당이 설정된다 이 말이야. 저당권자가 점유 안 하잖아.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저당권자 점유 안 하니까 저기 저당권자인 건 모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런데도 또 등기에 저당권이라고 올릴 수 없는 물건이면 그러면 저당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점유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저당권자들하고 등기부에 올릴 수도 없으면 그런 물건은 저당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이 된다 이 말이야.
자, 한 장 넘게. 이제 158. 맨 위에도 어렵죠? 그 맨 위에 박스가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읽어보지 않는데 설명 좀 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맨 위에? 세 가지가 있네. 158의 맨 위에 피담보 채권 해가지고. 그럼 피담보 채권은 뭘 말하노? 칠판. 이거잖아. 이거. 요거. 여기 조금 전에 배운 유치권인가? 저번 시간에 저당권인가? 가등기 담보권인가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달라요. 조금 전에 저당권은 요거 제한 없습니까? 피담보 채권 제한 없다 했잖아. 조금 전에 유치권 아까 뭐가 돼야 돼? 유치권은 뭐가 있어야 돼? 채권과 목적어는 뭐? 관련성. 그 채권만 돼. 다시 봐요.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은 연관성.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은 다 돼. 다 제한 없다. 가등기 담보는 뭐가 돼야 돼? 이거는 소비대차만 돼. 다른 건 안 돼. 다시. 그럼 가장 넓은 게 뭐고? 저당권. 그리고 가등기는 빌린 행위성만 돼. 매매 대금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이거는 서로 돈 빌려주고 빌리고 그 채권만 담보된대도. 특별법은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 보면 임대차 중에서 무슨 건물만 돼? 공부하면 주거용 건물 되잖아. 똑같은 거야. 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에는 특별이잖아.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다 된대도 그 중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뭐가 돼? 소비대체로 발생한 채권만 돼.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유치권은 무와 무가 관련성이 있어야 돼. 채권이. 목적물과 채권. 그러니까 뭐가 돼? 수리비, 공사비, 비용 이런 게 되잖아. 그거만 되는 거야. 자, 저 세 개 이해되면 민법은 끝났어. 저게 아직 이해 안 돼야 지금 30점 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발이 점수 나온다. 7, 8을 저랑 봐요.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점수 나와. 이거 유치권, 질권, 가담법.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 피담보 채권을 구별 딱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저당권 효력의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찾았어요? 그리고 쭉 그 다음 페이지입니까? 2번 목적물 범위 찾았어요? 예, 특히 목적물 범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7번 좀 설명합니다. 지금 뭐 배우느냐? 7번 갑과 을에서 이렇게 1억을 빌렸어요. 얼마 빌렸다? 그리고 토지를 저당을 잡혔어요. 이 토지를 뭐라 불러? 담보물 목적물. 1억을 뭐라 불러? 피담보 채권. 와, 이제 나오네. 이게 피담보 채권이고 이게 목적물이잖아. 그러면 1억을 빌려주면 나중에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갈 때 원금만 받아갑니까? 이자까지 받아갑니까? 정하면. 그게 요 범위야. 그 5글자 말면 돼. 원본, 원금, 이자, 위약금. 요거는 등기해야 돼. 그리고 지연이자 실행비용은 등기 안 해도 피담보 채권에 5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5가지가 뭐라고? 지연이자 실행비용. 근데 글자가 작은 거는 등기까지 해야 돼. 글자가 4자 이상이면 등기 안 해도 피담보 채권에 속해. 끝. 다시 뭐라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 5개.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칠판 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지금 저당권자가 잡은 거는 토지야, 뭐야? 토지를 정도 잡았지. 그리고 나서 이 토지 위에 수목을 심었어.
그럼 당연히 저당권은 토지에는 미치는 거는 당연하잖아. 수목에는 또 미치냐? 요거 묻는 게 뭐라고? 목적물 범위야. 미친다, 미친다, 결론. 미친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적어요, 요요. 여러분, 이 부합물 적어. 부합물은 조금 전에 공부한 토지의 수목, 건물의 정축 부분, 그게 뭐라고? 부합물이야. 토지 위의 수목, 건물의 뭐라고? 정축. (25도로) 해놔야 돼. 6도로 해놓으면 너무 냄새 나고 안 돼. 25도는 최소한 25도 해야 돼. 다시 뭐라고? 토지의 수목, 건물의 정축분이 뭐라고? 부합물. 이런 부합물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입니다. 자, 종물 적어. 종물, 뭐가 종물이야? 건물에 딸린 차고, 주차장, 차고, 그리고 횟집에 딸린 수족관. 이런 것들이 종물이야. 종물은 같은 소유자야. 적었어요? 자, 그럼 7번 봐요. 자, 그래서 봐요. 이 부합물 종물은, 자, 이 등기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전후에 관계없이 미친다. 그 말은 이 수목이 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있던 후에 있던 관계없이 미칩니다. 다시 뭐라고?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 설정하기 전에 수목이 있어도 되고 후에 해도 돼. 근데 예외 미치지 않는 두 가지가 뭐야?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지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결론이에요. 간단하잖아. 다시 뭐라고? 부합물, 종물, 보기 한두 개 하고. 그럼 7번 봐요. 저, 요거 1층에 저당했어. 그리고 정축했어. 정축이 뭐라고? 좀 더 적었잖아. 부합이잖아. 그러면 1층뿐만 아니고 어디까지? 정축까지 저당효력이 미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어디까지 경계 들어가? 다 들어가는 게 정축까지. 이래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설정회에서 야, 요거 맞아. 나중에 수목신문 미치지 말고 여기 맞아라고 정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후에 관계없이 부합물 종물에 미쳐. 그리고 종된 권리 줄 거 봐. 이 종된 권리 이겁니다. 여러분 전유부분 줄 거, 그리고 대지사인권 줄 거. 여러분 전유부분이 뭐야?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101호, 202호에 저당 설정해도 그 저당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고? 대지사인권. 거기 종된 권리야. 3번. 야, 아까 과실했나, 과실? 과실이 차임이잖아. 차임은 원칙은 안 미치고, 언제? 압류 후에 미친다 했고, 아까 과실은. 자, 이제 3번이 뭔가 하면 이러면 그럼. 요 동글랭이 3번하고 동글랭이 1번이 뭐가 달라? 3번은 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1번은 설정된 정의로 관계에서 저당 효력이 미친다는 거고, 부합물 정보는 미치고, 요거는 첫 번째 건물. 자, 요 말입니다. 토지에 저당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이 토지 저당권이 건물에 미쳐? X. 농작물에? X. 명인방부 가천 수목 집단이나 미물 가실에? X. 그 수목이 뭐하면 등기해도? X. 이 5개는 뭐다? 부합물 종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독립된 부동산이다 보는 거야. 독립된 부동산 5개가 뭐라고? 농작물, 건물, 명인방부 가천 수목과 미분류 가실 하나 더 등기된 수목. 그냥 수목이 아니야. 그냥 수목은 토지 일부야. 칠판. 그래서 수목을 정리하면 수목은 원칙이 뭐야?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까도 마찬가지잖아.
토지를 사게 되면 토지에 있는 뭐까지 사는 거야? 수목까지 따라오는 거야. 토지만 사도. 여러분이 임야를 샀어. 임야에 뭐가 있어? 수목이 있어. 그것도 외송. 외송이 뭔가 합니까? 경복궁 짓는 거 있잖아. 그 좋은 해안가에 있는 걸 해송이 가진 걸 샀던데. 아니, 소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까지 삽니다. 토지 사게 되면 그 임야를 샀는데 돌이 있어. 돌 알잖아. 그것도 돌 중에서 유명한 돌이 뭐더라? 단장돌인가 뭐 있어, 이름이. 그건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좋더라. 돌까지 몇 개야. 돌만 팔아도 나와, 여러분 잘못하면. 토지 사게 되면. 그런데 칠판. 요 수목이 뭐가 되면 요거 안 적어? 맹인방법이라 등기했다면 독립된 부동산이야. 그 말은 토지와는 X야. 별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살 때 수목이 등기를 했다든지 맹인방법이 뭐야? 맹인방법이 표시해 놓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산다고 별도로 계약해야지. 안 딸려와. 그게 수목의 일생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건물 좀 이따 물어본다. 또 모른다. 좀 이따 이거 또 물어보면 모른다. 바리바리 물어본다. 바리바리. 그래서 요 차이 말면 되잖아. 부합물 종물인가 독립된 부동산인가. 그거 말면 끝이잖아. 수고했어요. 요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온다 파트다. 자, 160에 자, 여기 나오네요. 법정지상권하고 뭐라고? 일괄경매한. 이것도 어렵다.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저당권은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면 저당권 포기해라고 막. 두 문제 나오는데 아예고 막 찍잖아. 근데 저당권은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공동저당하고 건저당 둘 중에는 무조건 하나 나오거든. 그거 하나 딱 하고 다른 거는 그만 하지 마. 나중에 가서 그러세요. 지금은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나이가 어리다. 지금 포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막연도 포기하고 나면 공부할 게 없다 그러면 유치권 하면 저당권 공부 안 하면 여러분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이 많이 남은 시간인데 뭐 하겠노? 안 돼요. 나중에 어제 가서 9월달 가서 포기하면 9월달 가서도 잘 안 된다. 2주 지났는데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돼. 철저하게 X 치고 꼭 나올 거 다른 분야에 열심히 해야 돼. 투자해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직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뭐 실력에 있어서 맞추나 찍어서 맞추나 그냥 합격합니다. 근데 진짜 이 경험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진리. 공부를 못한 사람이 합격하기는 진짜 어려운 게 중개사 시험이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합격하기는. 아시겠어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이 합격한 케이스가 29에 2000인데 우리 2000학원에서 진짜 그 사람 공부를 했거든. 그런데 어째 합격 오니까 다 합격생들이 합격자 뭐 지금 그런 분도 있어요. 여성분인데 아무것도 몰라. 그 어째 합격해 왔더라고. 와 나도 막 자, 그거 말고는 나 한 번도 못 봤어. 이야, 진짜 운이 따라앉네, 진짜. 와. 남들이 다 내뿜 말하고 다 그리 느껴, 그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총무도 하고 이러고, 그런 사람들도 활동은 더 잘하거든. 야, 야. 진짜 모르면 여러분 5개 중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틀립니다. 틀릴 확률이 여러분 맞출 확률이 25%고 틀릴 확률이 더 높잖아. 5개 중에 하나 찍으면. 그런 게 거의 다 틀리는 거야. 그런데 어찌 그 합격해 와가지고 와 진짜 그 사람 말고는 공부 안 해갖고 좀 합격하는 사람 난 못 봤어. 합격하고도 아무것도 몰라. 그럼 공부 좀 하고 이래야 되겠네. 그러다네. 야, 진짜 야, 미스테리. 그런 게요. 나는 하고 나면서 간접 목격했는데,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합격을 한 5년 전에 했고, 그 동생이 학원에 또 근무해서 합격하고 바로 업안하고, 그때 자기 언니 시험 치는 걸 내가 봤다. 소멸시험 지나서 이야기하는데, 야, 그거 말고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큰데 가려고 생각도 하면 안 돼. 대타 안 돼요. 언니니까 비슷하잖아, 좀. 그래서 한 사람 딱 보고, 대단하지. 간이 떨리서, 여잔데, 간이 떨리 우리는 나는 모른다, 간이 떨리서. 역시 여자가 강한 거야. 여성분이 진짜 그거 셉니다, 나중에. 궁적 가서는 더 세다 해도 좀 강하다 해도 그런 데 있어서. 쌍둥이가 언니야. 아니, 그 쌍둥이 말고, 나이 차이 나는 언니, 진짜 언니, 친언니. 근데 내가 봐도 별로 안 닮았어. 우리 학원에 근무해서 내가 아는데. 별로 안 닮은데도 그냥, 어찌 되대. 이야. 시험자 가면 여러분, 얼굴 정확하게 확인 안 합니다. 그냥 행식적으로 감독하려 하긴 합니다. 보고. 그래. 야, 그래도 이제 동생이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그래 합격하지. 그거 둘다 못하는 게 되겠나?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갖고는 좀 힘든 게 중개사 시험이라는 걸 처음 느끼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자기등을 2번 땄는데 중개사 자격증을 옛날에 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이 참 열심히 해야 돼. 자 봐요. 이제 요거 뭐가 있어요? 법정 뭐가 있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됐어요? 자, 이게 뭐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놓은 거지. 자, 첫 번째 봐요. 법정 지상권은 줄 거야, 좀. 저당권 언제? 설정할 때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 됐어요? 다시 언제? 설정, 건물이 있고, 동일. 그러면 7번 봐요. 이 법정 지상권은 건물 주인을 보호하려고 지상권을 등기 안 해도 생기는 거잖아. 취득하잖아. 원래 지상권은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법정이니까 법정 들어가면 지상권 설정 등기 가로 없이도 성립하는 거예요. 왜? 저당 설정할 때는 건물도 있고 사람이 같았잖아. 토지 건물 주인이 같았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 주인 같으면 지상권 필요 없잖아.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이니까. 근데 소유자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건물 철거가 사회 경제적으로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누구 보호? 건물 주인 보호. 이걸 딱 생각해. 누구 보호?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은
일괄경매 갑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 칠판. 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뭐 할 때, 설정할 때 뭐가 존재? 있어야 되지? 칠판. 일괄은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 없어? 없는 나대지야. 요 차이야. 다시 일괄경매청구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저당 설정. 뭐라고? 나대지. 나는 대지다 이 말이야. 안 헤어지면. 그러고 나서 7번 봐요. 그 저당을 설정한 친구가 잡힌 친구 아닙니까? 설정이. 그 자가 건물을 뭐 해서 지어가지고 소유. 그 저당 설정자가 축조 소유를 같이 하면 좋은데 이 같이 안 하면 축조와 소유가 다르면 소유는 꼭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읽어봐요. 요거 읽어봐. 신축했지? 근데 제3자가 건물 소유권 지도하면 소유는 하나 안 하나? 설정자가 안 하는 상태잖아. 제3자가 지도했다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왜? 소유는 해야 된다. 반대가 요거다. 읽어봐요. 설정자가 취득했잖아. 그럼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된다. 그래서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도 하고 그리고 소유도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면 당연히 되고 그걸 안 했을 때는 뭐는 해야 돼? 설정자가 소유는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설정자가 건물 지어가고 팔아 처먹으면 안 된대도. 근데 다른 놈이 건물 지었어. 사가지고 소유하면 된대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7번 봐요. 이 일괄경매는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 가집니까? 법정지상권 가져 안 가져? 왜 안 간다 돼 있지? 설정가게 건물 없었잖아. 요거는 달라. 다른 제도라도. 그리고 그럼 또 질문해 볼까? 아까 한다 했다. 그럼 지금 저당권을 토지에 한 거야? 건물에 한 거야? 저당 설정을 토지했어요? 그리고 건물 지었지? 소유하고 있잖아. 건물. 그럼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5개. 5개. 건물. 안 미친다 했죠? 여기 안 미칩니다. 그럼 당연히 뭐만 경매해야 돼? 건물은 빼고 토지만 경매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요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와 건물을 뭐 해라? 같이 경매해도 된다. 이게 일괄 경매야. 원래는 뭐만 경매해야 돼? 토지만 해야 되잖아. 근데 경매까지는 같이 해.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안 미치기 때문에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뭐는 못 받아? 빨리 변제를 못 받아가. 경매만 같이 하라 이 말이야. 그럴 때면 어떻게 돼? 경락인이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받아야 돼. 그럼 또 좋아지는 거야. 왜?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이니까. 그리고 이 일괄경매 청구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해도 돼. 아까 토지만 경매해도 돼. 아니면 토지 건물을 같이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 건물만 경매는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당연히. 토지만은 돼. 왜? 토지 정화했으니까. 건물까지 하는 게 일괄이고 건물만 경매는 당연히 안 되지. 왜?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 안 미친다 했잖아 아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다 하라는 것만 계속 해야 해요. 암기는 가장 좋은 서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야지 뭐 이해하려고 이런 것도 좀 그렇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해하려고 해. 하지 마고 막.
이해는 나중에 하는 거야. 일괄경매하면 요렇게 나대지. 설정자가 축조해서 소유인데 소유는 꼭 해야 된다. 그럼 같이 경매했는 게 일과다. 건물은 돈 못 받네. 예, 끝.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글자를 해석해서 딱 한글로 그렇다고 완성해놔야 돼. 근데 이걸 이제 겪어본 사람이 보니까 요번에도 이전에 반장인데 발이 알아서 우와 자기가 이거 됐어 이거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내하고 똑같네 이러세요. 그런 사람은 탁 오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고민했겠노. 그게 아닌 이상은 잘 안 오니까 딱딱 지어서. 자 그러면 그림을 봐요. 161페이지에 맨 위에 자 일괄경매 정권에서 밑에 봐요. 건물 X 토지가 A죠. A가 하살부 B에게 뭡니까? 저당 설정했지. 그리고 A는 B에게 토지 저당 상태에서 A가 건물 지었나? 그 건물 안에 A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이때 돈을 안 갚으면 일단 뭐 경매해야 돼? 토지. 그 토지가 시로 갔잖아. 그럼 이 그림에서 자 이건 지금 아직 일괄경매 아니야. 토지만 주인이 달라지고 건물은 누구 거야? A 겁니까? 그때 건물 소유자 A가 법정 상금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 돼 있잖아. 이유가 7번 봐요. 설정 당시에 건물 있고 동일해야 돼. 법정은. 설정 당시에 건물 없잖아요. 건물 X 돼 있잖아. 그래서 7번 요거다. 건물 소유자 토지만 달라졌을 때 법정 못 가지고. 그 밑에 봐요. 경매 용이성 해서 읽어봐. 용이가 뭐야? 쉽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쉽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건물 경매대가 우선면제 없고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적혀 있잖아. 그게 그 그림이야.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 두 개. 항상 비교가 어려운 거야. 하나도 안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얼마나 어렵겠노.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암기 큰 글자 읽어봐요. 법정상권은 저당권 밑에 일괄경 정권은 소유는 꼭 해야 된다. 포인트 줬잖아. 그 설명들이. 그래서 읽으면 돼. 자, 162. 저당권이 이해 안 된대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하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자, 지금까지 가볼까? 저당권 뭐 배웠노? 뭐 배웠노? 요렇게 하면 성립하네. 효력. 뭐, 피담은 내고, 목적물, 부합물, 종물, 종된권리, 과실. 자, 5개는 없다. 효력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법정과 일괄. 다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제 뭐 배운다? 제3 취득점. 자, 7편 봐요. 뜻입니다. 저당권 후에, 다시 뭐라고? 저당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를 뭐라 불러? 제3취득자. 요거 개념 익히는데도 힘들어. 다시 제3취득자는 어느 건물에 소유나 지상을 취득했는 전세권을 취득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저당이 있어. 이 말인 거야. 저당이 후에 소유권이나 뭐 취득한 놈. 그럼 7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럼 봐요. 여기서 1번도 저당, 2번이 만일에 후순위 저당, 요놈 X야. 제3취득자 아니야. 소유나 지상 전세. 요 그러면 여러분 얼군데 그냥 제3취를 설명해서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소유권은 어디 가 있어야 돼? 갑구에 가 있어야 돼.
뭐, 등기는 뭐, 아직 등신인데, 뭐. 요거 보고도, 선생님 왜 요 적었노? 물어봐야 돼. 소유권이 왜 얼굴에 와 있노? 이렇게 물어봐야 된대. 그냥 막 적었어.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지. 저당 후에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괜히 설명했어, 그냥. 그 다음, 이 제3취득자는, 자, 경매에 참가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절반 봐요. 그럼 요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요 제3취득자, 요 놈은 저당보다 빨라 늦어. 늦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어찌든 이거. 죽어 살아. 써봐요.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과 전입조건은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뒤면 죽는다. 대항력 없다 했잖아. 빠르면 살고 뒤면 뒤진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자, 여자는 여자 똑같잖아. 죽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3취득자는 경매되면 어떻게 된다고? 소유권을, 지상권을 소멸되는 입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봐요. 자, 1순위만 있어. 전세, 저당만. 여기에 내가 월세를 준다. 뭐 중개한다. 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놈들은 저당보다 늦으니까 경매되면 어떻게 돼? 소멸한데도 대항력이 없어. 그래도 뭐는 받게끔 해줘야 돼? 전세 보증금은 찾아가게 해주면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금액하고 요걸 뭐라 불러? 저당권이니까 아까 배웠던 피해담보채권하고 전세 보증금 전세금이 두 개 합산이 뭐보다? 요런 거보다 이게 커야지요. 자금이 이 깡통 아파트잖아. 지금 신문에 나오는.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대부분 은행에 있나 없나 이거? 있단 말이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놈이 나중에 중개사 안 찾아와요. 그 다음 이 친구들은 제3취득자들은 누가 없으면 1등이야. 요거 없으면 1등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변제. 여기 대의변제. 대신 이익을 갚습니다. 대의변제. 그럴 때도 여러분 요 채권액 여기 비담보 채권액이 커야 될까 작아야 갚는 맛이 있을까? 작아야지. 크면 나중에 또 강통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3취득자는 비용을 어디 가서 받아? 우선은 어디서 받는 거야? 법원에 가서 받아. 어디 가서 받는다고? 법원. 그리고 그럼 7번 봐요. 요놈들 죽는다 했지? 그럼 누구한테 책임 물어? 제3취득자는 누구에게? 원래 주인이 있잖아, 주인. 그놈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마지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 최고액보다 계산해보니까 최고액이 1억인데 계산하니까 1억 2천이야. 총액이 크잖아. 이렇게 하살표, 이거 뭐야, 꺽쇠. 그러면 누구는, 지금 공부하는 물상보증기는 얼마 갚아야 돼? 앞에 있는 1억만 갚으면 돼. 다 안 갚아도 돼.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총액 다 갚는 놈 누구야? 채무자 겸 건저당 설정자는 다 갚아야 돼. 근데 지금 공부하는 제3취득자 이런 놈 물상보증은 누구야? 아버지는 얼마만? 최고액만 갚으면 됩니다. 최고액이야. 고생했어요. 이게 제3취득자입니다. 개념부터 쭉 정리해야 돼. 그 다음 이제 교재는 163
마지막 박스가 뭐예요? 경매시 권리분석. 여기 아까 하다가 말한 요거. 그 163의 마지막에 경매시 권리분석, 그거는 무조건 구매해놔야 돼. 그걸 모르고 있다? 행복하다 했지. 자, 봐요. 칠판. 어느 부동산에 1번 저당, 2번 전세, 3번 저당이 있었는데 요 놈이 경매를 집어넣었어. 누가?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되노? 그거 따집니다. 이해가 돼요? 요 놈이 경매 신청했을 때 1번 저당권 주거, 전세권 저당 어찌 되노 이거예요. 첫 번째 경매가 되면 뭐 찾아? 저당권 찾아. 저당권에 적어. 그 저당권은 뭐와 똑같아? 가등기 담보권. 무슨 권?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가양이 뭐야? 예, 거기 저당권에 대한 특별히를 했잖아. 그래서 먼저 저당권 다 찾아.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저기서 1, 2, 3 중에서 뭐가 있노? 저당권 몇 개 있노? 2개 있어요? 하나가 뭐야? 1번. 3번이지? 여기 뭐 또 돼? 가등기 담보도 똑같다 해도 다 찾아. 그래서 먼저 최선순위부터 이 저당권은 모두 뭐? 그럼 요거 소멸, 요거 놔두고 저당권만 봐. 소멸. 근데 어디에 따라? 뭐는 받아? 그럼 누가 받아? 갑. 그 다음에 어른 놔두고 일단 저당권만 보래도 2개도 안 되면서 왜 자꾸 다른 걸 저당권 보래도? 그럼 어떻게 되노? 소멸, 소멸. 누가 먼저? 갑, 병. 얼얼하게 얼 좀 하지 마라, 그거 좀. 여기 저당권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7번 봐요. 3순위는 다 받겠나 못 받겠나 대부분. 못 받았죠? 그래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어? 해? 해? 한다? 한다? 소멸을 했잖아. 결국 은행도는 경매에서 경락인 입장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됐어요? 경매에서 은행, 보통 저당권자가 은행이잖아. 신경 안 써요. 받든 말든 땡. 다시 여기 가등기 담보권이다. 그래도 똑같다. 저당권과 같은 게 뭐라고? 가등기 담보. 하나 끝냈다. 이제 남아있는 뭐가 있노? 전세. 거기 2번이야. 자, 지상권, 전세권. 하나 더 뭐라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적어라. 등기된 임차권. 무슨 임차권? 2개 더 적어라. 주주. 하나 더 상사. 뭐라고? 주주. 상사. 그게 뭐야? 주주가 뭐야? 뭐 하여튼 다 배울 거고 상사도 같습니다. 요 3개야 요거. 거기 뭐라고? 대항력 같은 임차권. 그건 어떻게 된다고? 최선순위 저당보다가 빨라야 살고 뒤면 죽어요. 그래서 칠판 봐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소멸되는 거예요. 왜? 최선순위가 이거잖아. 2번이잖아. 소멸. 그럼 이제 결론. 모두 소멸. 우선 면제는 누가? 갑, 을, 병순. 못 받아도 모두 소멸. 끝. 이렇게 됩니다. 못 받아도 소멸. 그런데 자, 3번. 다음 뭐가? 전세권이 누구보다? 먼저네? 그럼 어떻게 돼? 1번 전세, 2번 저당 이래 된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살잖아. 대항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걸 경매를 받으면 저당권은 다 죽어. 근데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 돼? 대항력이 있으니까 누가 별도로 책임져야 돼? 경락임. 요렇게. 자, 그런데 그래 되는데 뭐 요구하면 뭐다? 소멸됩니다. 다시 요럴 때는 원칙 대항력 전세권을 적으면 원칙이 뭐라고? 대항력 있지? 있잖아. 예외 뭐 요구하면 배당력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요거야. 그래서 전세권이 가장 빠르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매각 물건에 적어놔. 경매 받으러 가다 보면. 적어놔야지. 그걸 안 적어놓고 우리 보고 알아라면 우리가 신이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칠판 봐요. 이 저당권 모두 똑같아. 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런 걸 말소 기준 권리라 불러. 뭐라고? 저당권, 건저당도 마찬가지야. 가등기 담보권, 압류, 가압류 요걸 뭐라 불러? 말소 기준 권리. 여기 가장 빠르단 말이야 저당권이.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면 다 죽어. 결론. 앞에야 살아 이거. 그겁니다 결론. 그렇게 이제 경매 수업할 때는 그리 하는 거야. 말소 기준 권리. 이거 꼭 좀 알아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놈이 163페이지. 자, 이제 뭐 치매는 할 거 없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봅니다. 저당권. 자, 여러분 잘 뺐네. 그러면 요거 보자. 482에 27번 도전해보세요. 와, 이런 거 풀리면 그냥 끝난 거야. 몇 페이지? 482.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 나왔다. 뭐가 생각나노? 나는 대지하면 일괄경매 청구권 딱 떠올라야 돼. 나대지 하면 딱. 그거 적어야지 왜 안 적노? 자, 봐요.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러면 갑이 저당 소유자나, 소유자가 누구야? 설정자. 갑이 저당 설정자, 을이 저당권자. 적었어요? 소유자가 설정자를 했잖아. 갑은 그 소유돼 있잖아. 자, 그리고 건물을 신축이네? 옳은 거. 그럼 나대지에 저당 설정하고 설정자 갑이 건물 지었나? 누가 지었노? 갑이 지었잖아. 그러면 설정자가 축조 소유까지 하면 되고, 만일에 갑이 안 찍고 만일 다른 놈이 지어도 소유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팔아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 요거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자, 요거 소유는 꼭 해야 되는지라. 그래서 봐요. 설정자가 신축했지만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제3자가 지어도 설정자가 사가지고 취득해서 소유하면 된다 했잖아. 이거 그 문제예요. 기억 읽어봐요. 틀리네? 맞나 틀리나? 누가 바뀌노? 소유권 팔아먹었잖아.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 안 된다 했잖아. 건물을 A에게 이전돼 있네. 자, 미연이 뭐예요? 그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의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되고
법정 취득합니까, 여러분? 저 여기도 적어놨잖아. 이 일괄은 법정 취득 문제가 아니잖아. 법정이 되려면 칠판 설정 당시 건물 있고 동일해야 되는데 설정 당시 나대지자는 건물 없잖아. 그래서 일괄 경면 청구는 법정상 문제가 아니래도 틀린데 취득한다가 이유가 뭐라고? 나대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법정 취득권은. 이거 읽어봐요. 저작권 설정지의 토지에 대한 사용의 실시가 못하죠? 간섭법정도 여러분 갖다 야 되잖아. 마지막 읽어봐요. 맞아요. 저당권 설정 D. D가 토지를 매수했어. 그럼 D가 누구야? 아까 배웠던 제3취득자 적어라. 이렇게 나온데도 그래서 칠판 봐요. 이 제3취득자는 저당권 D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자라도 극장 나와야 돼. 찾았어요? 그럼 D가 누구라고? 제3취득자. 그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했고 나서 필요비 지출했네?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칠판 여기 있네.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 뭐라고?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이 아까 무슨 문제? 기억. 팔면 안 돼. 니에는 나대지면 법정이 안 되고 이것이 역시 안 되고 답은 니그만 옳고 마지막 리얼은 제3는 뭘 가진다고?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 옳은 거는 이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봐요. 자, 이런 문제를 봐요. 마지막 거는 이거 제3취득자 떠올라야 돼. 저당 후에 소유권 취득했다, 뭐 했다? 아, 제3취득자. 그러면 경매에 참가한다, 대입변제할 수 있다, 비용 우선 받는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여기 달렸을 때는 최고액만 갚아도 된다. 여기 생각나야 되는 거야.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놈. 왜요? 법정이 되려면 요거 딱 해놔야 돼. 그래서 일괄은 나대지니까 법정사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적어놨잖아. 건물소유자 법정사건 못 취득합니다, 이거는. 다르더라도 이 제도가. 그걸 딱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유는 해야 돼. 팔아먹으면 안 돼. 사서 취득하면 돼. 요 두 개. 하여튼간에 좀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하나를 다 물어본데도 기분 나쁘게. 그게 종합 문제는 거잖아, 자기들 거는. 우리는 괴롭히는 문제고, 자기들은 종합 문제라고 하잖아. 전체적인 뭐, 단순 한계가 안 되고, 어쩌거나, 이러지. 그게 좀, 수고했어요. 그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다 합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 164 하나 보고 가자. 164, 4번이 저당권 처분입니까? 자, 암기 147만 읽어봐요. 여기 무슨 성? 부정성. 그래서 필수 1번 읽어봐요. 분리양도할 수 없지. 그런데 거기 또 이제 등기부에서 어떻게 나와? 저당권은 피해담보 채권과 분리양도 안 되잖아. 그럼 질문해볼까? 분리양도할 수 있는 게 뭐더라? 도영아, 분리양도할 수 있는 게 뭐겠노? 오, 생각 나는가 보네. 가르쳐줄까? 130 몇 페이지 낀데. 132네, 2. 중간에 박스. 무조건 해야 돼, 132. 중간에 박스. 딱 펴봐요.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거 열어. 지상물과
재산권이고 그 밑에 안 되는 거 쭉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자. 읽어봐요. 자, 그 밑에 나오네.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 그 담보물권이 저당권이잖아. 담보물권 유질적 가양. 그리고 전여부분과 공용, 전여부분과 대지사인권까지. 그게 그 지문이야. 다시 돌아와요.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또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1억이면 1억하고 저당권을 따르게 하면 안 되잖아. 따르게 처분하는 등기를 신청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각하. 사유가 뭐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리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넘겨야 돼. 자, 2번도 읽어봐. 이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해? 예, 몇 분 했잖아. 그거 모르면 안 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자, 3번이 뭐예요? 그거 어렵다. 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했다. 1억이 없어졌어. 근데 등기를 아직 말소 안 했어.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다. 이게 저당권을 다행히 넘긴다는 거야. 그 뜻이. 뭐라고? 저당권부 채권을 다행히 넘긴다. 그러면 그 저당권 부활해? 살아나? 왜? 그 2번하고 똑같잖아.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잖아. 똑같은 이야기. 자, 이제 근저당하고 공동은 잠시만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